993번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36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56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정한다고 하네요. 그때 자, 가로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를 우리를 구하고 싶으니까 가로를 x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 세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둘레의 길이가 36이다. 그 말은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36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것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로를 x로 두었으니까 가로와 세로의 합은 18로 일정하죠. 이렇게 일정할 때는 세로를 y로 둬도 되겠지만 두 개를 더해서 18로 일정할 때는 세로를 무엇으로 이렇게 18-x로 두면 xy는 문자를 두 개 쓸 필요 없고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바로 넓이가 56 이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곱이 되겠죠. 따라서 가로와 세로를 곱한 x 18-x가 56 이상이 되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응용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x를 미지수로 두었으니까 길이니까 x 자체는 양수가 되어야 되고 18-x도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가로 x가 세로 18-x보다는 자, 길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x는 무엇보다 18-x보다 어떻다? 길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길이니까 x도 양수, 18-x도 양수.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주는 x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것은 1차식 형태니까 1차 부등식이니까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벌써 x가 0보다 크다로 끝났고요. 자, 이 식은 x가 얼마보다 18보다 작다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2x가 되면서 2x가 얼마다 1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일단 요 세 개를 간단하게 풀었으니까 0보다 크면서 18보다 작고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세 개의 공통 부분은 결론적으로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우리는 이 2차 부등식만 해결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따라서 전개해버려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항하면 x제곱이 될 것이고, 자, 18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8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상수 있는 이 56, 이 2차 식이 얼마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줘서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1과 자, 4하고 얼마? 14하고 하면 요게 곱해버리면 56이 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부분의 바로 엔드 부분을 찾아주면 되니까 자 얘를 각각으로 0으로 만드는 값은 4와 14가 되면서 9가 있고요. 그리고 14를 표현하고 18을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4와 14 사이의 범위가 되니까 자, 이 꼴이 있으니까 자, 새까맣게 4와 14를 사이 범위로 표현해 주고 9와 18도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9와 18도 이렇게 사이 범위로 나타내 주면 두 식을 모두 다 공통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가로의 길이 x는 바로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가로 길이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바로 14가 될 것이고 최소값을 스몰 m으로 적으면 9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자, 14 더하기 9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2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994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흑은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하죠. 자, 2차 방정식이 흑은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x 계수가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의 제곱할 때 마이너스 분은 볼 필요 없겠죠. 2로 묶여져 있으니까 반이 바로 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반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A는 4가 되고 C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바로 2차 방정식은 흑은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각각의 바로 전개를 해서 처리해보면 2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자, 앞에 그 제곱 A제곱 이렇게 하면 A제곱만 찾아보면 4A제곱이 되니까 5A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A에 대한 1차항은 마이너스 2A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상수항이 바로 여기 1과 여기 마이너스 8을 계산하면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7이 된다.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와 1로 나누어 주고 7과 1로 나누어 주면 7하고 5를 2로 마이너스 2로 만들려면 7이 마이너스가 되고 1이 플러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A를 붙여준다면 바로 2차 부등식이 5A 마이너스 7과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이 범위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은 5분의 7과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바로 커야 되고 5분의 7보다는 작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A 흑은을 갖는 A의 범위가 되는데 바로 이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바로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정수 A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0이 해당이 되고 5분의 7이 1보다 크니까 바로 정수 A는 바로 1까지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겠죠. 따라서 모든 정수 A의 합은 바로 0과 1을 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99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4K로 짝수니까 자,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개수가 마이너스 4K니까 반은 얼마 되죠? 마이너스 2K가 되어서 제곱을 해버리면 반제곱이 바로 4K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가 K가 되고 C가 바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을 플러스로 고쳐주면서 K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가 바로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4K 제곱이 되고 K 제곱이 되니까 5K 제곱이 되면 자, 정리해버리면 마이너스 K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 부등식이 되겠죠. K로 묶어보면 OK와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가의 범위가 되니까 자, 0으로 만들어주는 K값은 0이 되고 여기가 5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작은 뭡니까? 0보다는 K값이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는 K는 큰 5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제일 처음에 설정해 두었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K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0을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K의 범위는 0보다는 작고 K가 2분의 1보다는 5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범위가 바로 실근을 가질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반드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계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꼭 체크를 해 두어야 됩니다. 알겠죠? 99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다음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서로 다른 말이 나왔으니까, 그죠? 중근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은 자,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4분의 D를 척하면 반이 바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반제곱에 마이너스 a 1이고 c가 k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그죠?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k 제곱이 되고요. 2k와 마이너스 k가 되니까 플러스 k가 되겠죠. 상수항은 1과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서 0보다 크다는 바로 가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가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2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자,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k 값은 마이너스 3과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 2보다는 더 큰 범위가 바로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바로 K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허근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짝수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네요. 따라서 바로 판별식을 사용하면 자, x계수인 k제곱, b제곱 바로 k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배에 a가 1이고 c가 바로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5k가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체크해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전개를 해보시면 플러스 4k제곱이 되어서 5k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0K가 되죠. 자, 이 2차 분원식이 0보다 작다. 따라서 5K로 묶어보면 K-4가 되겠죠.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XK 값은 0과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사이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0은 여기 있을 것이고 4는 여기 있을 것이니까 이 두 부분의 사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바로 어디입니까? 2와 4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K는 2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다는 작다? 4보다는 작다는 바로 K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 K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K 값이 3 하나 딱 등장하죠. 그죠? 따라서 정수 K의 개수는 한 개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97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판별식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x의 개수가 지금 짝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의 제곱이면 2k-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1로 판별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항상 실근을 가지니까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되고 중근을 가져도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해주면 4K제곱에 K제곱을 빼버리니까 바로 3K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K는요 여기에 마이너스 2K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K가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K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여기에 마이너스 4K니까 4K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K니까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A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자, 상수항은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인데 마이너스 1이 돼서 상수항은 없어지겠습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겠죠. 자, 저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자, 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성립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앞에서 많이 공부했죠. 즉, y꼴로 표현해서 k에 대한 2차 함수와 y꼴 무엇? 바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생각하면 이 2차 함수가 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기 위해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3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러면 x축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0보다 크다는 말은 x축 위에 자, k에 대한 이차 함수가 떠져 있으면 되고 0이 되어도 되니까 뭐가 돼도 된다. 이렇게 접할 때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접할 때까지. 따라서 중거를 가져도 되고 허근을 가져도 된다. 그러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체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b의 제곱이면 바로 4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배에 a는 3, c는 제로네요. c가 바로 무엇입니까? 0이 되죠. 맞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없다고 해서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바로 상수항이었기 때문에 상수항이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뒤에 부분은 바로 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a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바로 a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 또한 무엇으로 체크해도 됩니까?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는 2차 부등식은 이 좌변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따라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알맹이 자체가 0이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알맹이인 a 플러스 4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자, 그래프로 생각할 때 이 K에 대한 이차 함수가 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할 때까지 되니까 판별식 또다시 여기서 판별식이 바로 뭐가 되면 된다? 자, 중거를 갖든지 허거를 가지면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98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두 글이 모두 음수이라고 합니다. 두 글이 모두 다 음수이니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하나의 근을 마이너스 5, 하나의 근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두 근의 합곱 D를 체크하면 된다고 했죠. 두 건이 모두 다 음근을 가지면요. 합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음수를 가져야 되고 곱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양수를 가지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흑은일 때는 바로 양수, 음수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근의 분리나 근의 부호 문제에서는 항상 판별식을 체크해 준다는 거. 그런데 X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서로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음수근이 같은 근이 되어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중근이 되어도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켜 준다면 즉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두 근이 모두 다 음수근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합이 음수니까 합은 A분의 B가 되겠죠. 그죠? A분의 B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2배의 n-1이 음수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곱은 A분의 C가 되는데 C가 n 플러스 5죠.
따라서 m 플러스 5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양수가 되면 된다. 자, 판별식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 b의 제곱이 아니라 4분의 1이니까 반의 제곱이죠. 따라서 m-1의 제곱, 반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m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m의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식에서는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1이 부동과가 바뀌어서 0보다 크면 되겠다. 따라서 m은 얼마보다 1보다 크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5면 살짝 이항하면 되니까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판별식을 적어 놓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자, m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m이 되니까 마이너스 3m이 되겠네요. 상수항은 1과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죠. m-4에 m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가의 범위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작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고 자, 4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네 개, 이 세 개죠. 이 세 개의 범위를 바로 우리가 M축이라고 생각하고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또 1과 또 마이너스 5가 가장 작네요. 그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찍어 놓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1과 바로 4 요 네 가지로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는 m이 1보다 큽니다. 따라서 1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두 번째는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네요. 그죠?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작고 작거나 같네요. 그죠? 그리고 4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이 세 개니까 결론적으로 모두 다 공통 부분은 세 선이 바로 만나는 곳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은 얼마보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두 근 모두 다 음수근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합과 곱과 판별식을 이용해서 양근과 음근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9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니까 자, 하나의 근은 3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의 근은 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양수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 양근일 때는 모두 다 두 근의 합을 생각하면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곱도 항상 양수끼리 곱하니까 바로 양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판별식을 체크해야 되죠. 자,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고 그냥 두 근이니까 중근인 3, 3이 되어도 되니까, 그죠? 자, 판별식은 근데 짝수 판별식이 아니네요, 그죠? 서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자, D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합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면 a분의 b에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곱은요 a분의 c가 되니까 k 플러스 6이 되겠죠. k 플러스 6이 바로 0보다 크면 되고 판별식은 b제곱이니까 k 플러스 3의 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자, AC니까 A는 1이고 C가 K 플러스 6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K 플러스 3이 음수가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K 값은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고, 두 번째는 플러스 6이 이항하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차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겠네요. K제곱이 되고요. 자, 6K가 되면서 마이너스 4K가 되니까 플러스 2K가 되겠고, 상수한 건 9가 되면서 마이너스 24가 되죠. 자, 9 마이너스 24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k 플러스 5와 k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각각을 0을 만족시켜주는 마이너스 5와 3이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바로 3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 K의 값의 범위가 세 가지로 주어졌으니까 세 개를 우리가 수직순으로 나타낼 때 이 축을 M축이 아니라 K축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 K축이라고 생각하고 자, 각각의 바로 K 값을 체크해 본다면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3도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적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6보다 적네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식을 모두 다 만족시켜 주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선생님이 뭐를 조금 잘못했습니까? 자, K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적고 마이너스 6보다 적으면서 자,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자, 여기가 잘못됐죠, 지금 이 부분이. 맞아요? 자,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6이 하면 마이너스 6이 맞는데 K가 크다가 되니까 분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마이너스 6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세 선이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 선생님이 여기서 바로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 안 되는데 바꾸어 버렸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일 때, 자, 두 글이 모두 양수근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K에 대한 여러분들 최소값은 있나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K에 대한 최소값은 없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부동호 방향을 바꾸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바꾸어서 조금 이상해졌어요. 자, 아시겠죠? 1000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대요. 자, 그러면 두 근이 부호가 같고 부호는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한 근이 양근 3이라면 다른 한 근은 무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죠. 한 근이 5가 된다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0이 되어야 되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 두 근의 합이 바로 0이 되어야 되고 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바로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개념 시간부터 많이 이야기했지만 곱이 음수일 때는 우리 판별식은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D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만 따져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왜 D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곱이 음수란 말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대표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한다면 바로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죠. A분의 C가
곱이 음수이기 때문에 A분의 C가 음수란 말이겠죠. 그러면 A분의 C죠. 이 분수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A와 C의 곱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C의 곱이 음수인데 마이너스 4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전체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B제곱은 무엇입니까? 항상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항상 양수인 값을 뭐 해준다? 더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이 판별식은 뭐가 된다?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는 굳이 체크를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합과 곱만 여기서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A분의 B의 부호 반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무엇입니까? 3이 되고, 자, B는 M제곱 플러스 M-6이 바로 B가 되는데, 자, 이놈의 부호 반대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얘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수가 0이 된다는 말은 분자 자체가 0이죠. 즉, 이 마이너스의 m제곱 플러스 m-6 자체가 0이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m제곱 플러스 m-6이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m 플러스 3과 m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m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곱이 음수니까 곱은 A분의 C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곱이 A분의 C가 되는데 A가 3이고 C가 M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곱인데요. 두 분의 곱인데 얘가 음수가 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M제곱 마이너스 9가 음수가 되면 된다. 인수분해가 되죠. M 플러스 3과 m-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사이 범위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3과 누구 3 사이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바로 무엇을 구해줘야 된다? 바로 공통을 찾아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과 3 범위 사이에서 m은 마이너스 3과 2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공통인 것은 누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2밖에 존재하지 않죠.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이퀄이 없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없으니까 공통 부분이 될 수 없고 3보다 작기 때문에 이 사이 안에는 바로 2가 존재하므로 결론적으로 m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 바로 이게 m의 값 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곱은 음수다. 곱이 음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체크할 필요 없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